저와 함께 이제 잠시 커피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잔을 쉽게 마시지만 커피는 굉장한 긴 여행을 통해서 이제 우리한테까지 오게 돼요. 지금 보시는 꽃이 무슨 꽃일까요? 보신 적 있으신가 봐요. 야, 커피에 기본적인 소양을 갖고 계신 분들이 오신 것 같아요. 이렇게 자스민처럼 예쁜 하얀색 꽃이 핍니다. 커피꽃은 그런데 재밌게도 꽃말이 없어요. 웬만한 꽃들은 다 꽃말이 있잖아요. 장미 그러면은 사랑, 또 무슨 해바라기 뭐 희망. 근데 커피꽃은 꽃말이 없습니다. 왜 없을까? 제가 최근에야 그 비밀을 알게 되었어요. 커피가 생산되어지는 나라는요, 너무 가난해서 사실 꽃에다가 꽃말 붙여가지고 놀 만큼 언어 유희를 즐길 만큼 여유 있는 나라가 아니었던 거예요. 꽃말을 만들어낸 나라들은 유럽에 잘 사는 나라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커피꽃에다가요, 꽃말이 여러분들이 붙이시면 커피꽃의 꽃말이 돼요.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뭔가 얻어갑시다. 이게 꽃말이 될 수도 있고요. 눈 오는 겨울날 이게 꽃말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꽃입니다. 졸다가 눈 뜨신 분은 왜 청포도가 주렁주렁 열렸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커피 열매입니다. 익으면 어떤 색이 될까요? 네. 머릿속으로 밤색이 막 떠오르고 있어요, 지금. 원두 색깔로. 근데 익으면 이렇게 빨갛게 익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도 커피 체리라고 부릅니다. 그럼 저 커피 열매가, 커피 체리가 우리가 마시는 검은 한 잔의 음료와 어떤 연관을 맺고 있을까? 매칭이 되시는 분도 있고 안 되시는 분들도 계세요. 자, 이제 열매를 따면 예전에는 그냥 말렸는데 요새는 주로 껍데기를 벗겨서 말립니다. 그래서 끈적끈적한 과육을 닦아내고 씨를 말리게 되죠. 그래서 지금은 씨를 이제 세척하는,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지금 세척하고 있는 장면인데, 그리고 이제 이렇게 널브러뜨려서 말립니다. 평원에다가. 와, 엄청나죠? 전 세계에서 1위는 어떤 1위? 물동량, 교용량 1위는 부동의 석유입니다. 2위는 뭘까요? 쌀일까요? 철강일까요? 아니라 바로 이 커피 생두였어요. 이 커피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기자기한 여성적인 비즈니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커피 비즈니스 이면에는 어마어마한 거대한 남성적인 또 비즈니스가 숨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렇게 이제 생두, 그린빈을 얻게 됩니다. 초록색 콩을 얻게 됩니다. 이걸 보여주면 아무도 커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야? 무슨 콩이야?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이 그린빈을 어떻게 하냐면 핸드픽이라는 작업을 통해서 솎아내게 됩니다. 네. 솎아내는 모습 보이시죠? 빛의 속도로 솎아내고 있어요. 그래서 벌레 먹은 거, 썩은 거, 곰팡이 핀 거 막 이렇게 핸드픽 작업을 하는 거죠. 여기서 주로 커피 등급이 결정되게 됩니다. 물론 이 방법 외에도 CR의 굵기라거나 아니면 생산되어지는 해발 고도라거나 이런 걸 통해서 여주이천 악기발의 쌀이냐 아니면 군인들 먹는 전분이냐 이렇게 막 등급들이 나눠지기도 하는데, 어쨌거나 이렇게 핸드픽하는 이 작업들을 통해서 넘버 1, 넘버 2, 넘버 3, 그레이드 1, 그레이드 2, 그레이드 3 이런 어떤 등급들이 매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드시는 프랜차이즈에서 보통 드시는 일반적인 커피는 등급 가운데 어떤 정도 등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스페셜티 아주 좋은 여주이천 악기발의 쌀, 자 그 다음에 프리미엄급의 저기 철원 쌀, 그 다음에 스탠다드급의 이건 일반미, 그 다음에 정부미는 커머셜한 그런 커피라고 불러요. 스페셜티, 프리미엄, 스탠다드, 커머셜.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대량으로 커피를 유통하면서 많은 매장에서 이제 커피를 제공하는 그런 프랜차이즈들은 이 커머셜과 스탠다드급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커피를 드시면서 커피 맛을 기대하는 건 쉽진 않겠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정부미로 밥을 지으면서 기름기가 잘잘 흐르는 그런 어떤 밥을 기대하면서 밥을 지을 수 없는 거잖아요. 비슷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스페셜티 커피라는 곳들도 많이 있어요. 자가 로스터리 카페를 하는 곳들이라거나 아니 저희 가베들처럼 처음부터 철학을 스페셜티로 잡아가지고 고집하는 그런 어떤 곳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스컴에서 커피 한 잔 값은 124원이다 이러면 어디는 맞는 거예요, 사실은. 대형 프랜차이즈 가운데 뜨끔하는 데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정말 좋은 쌀 가지고 밥 지으면서 정부미로 쌀한다고 이렇게 이야기 들으면 화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좋은 스페셜티한 커피를 취급하면서 한 잔에 124원이다 이래 말도 안 되는 얘기 해버리면 기분이 나쁠 수도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사실은 미디어에서 하는 이야기들은 다 필터링을 할 수 있는 그 능력들이 좀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커피 프린스 1호점 3회째 잠깐 카메오로 출연했던 장면이네요. 커피 로스팅이라고 하는 작업인데요. 이 볶는 작업을 뭐라고 한다고요? 로스팅. 근데 로스팅이라고 그러면은 너무 범위가 넓어요. 그래서 이제 강남역 뒤쪽에 예전에 로스트하우스라고 이제 간판이 붙어가지고 와, 커피 볶는 집이 생겼나 보다. 반가운 마음에 들어갔더니 닭을 튀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로스트 그러면은 뭐든지 볶거나 튀기거나. 그래서 커피 로스팅이라고 해야지 사실은 커피 볶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아무런 맛과 향기가 없었던 생두가 점점 갈변 현상을 일으키면서 어마어마한 아로마를 뿜어내는 이제 원두로 변화되어지는 과정이 바로 이 로스팅 작업입니다. 마치 거듭난 것 같은 그런 작업이에요. 나비의 애벌레가 창공을 나르는 나비가 되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원두라고 하는 재료가 만들어지고요. 이 원두를 가지고 뭘 만들죠? 우리는 수많은 커피들을 이제 만들어내게 되는 거예요. 원두 커피는 연한 거, 에스프레소 진한 거, 이거는 오해예요. 그런 카테고리 분류법은 없어요. 원두라는 거는 최상위 커피를 만들어내는 재료인 거죠. 여기서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생두는 날생자, 콩두자라는 것쯤은 아시겠죠? 그린빈 생두가. 원두는, 두는 분명히 콩두자일 것 같은데 원은 무슨 원자일까요? 1번. 이 골든벨 마지막 퀴즈예요. 이거 주관식으로 원래 이제 맞추면은 배를 울려야 되는 건데 여러분들 편의를 위해서 사지선다형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먼 곳에서 온 콩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생산 안 돼. 먹원자를 썼어요. 원두. 2번. 으뜸되는 콩이지. 비싸잖아. 으뜸은. 3번. 3번 또 뭐가 있을까? 둥글둥글하죠. 둥그런. 4번. 근원원. 자, 넷 중에 하나 답은 분명히 있거든요. 이제 한번 손을 들어주시면은, 예, 제가 여러분들의 이제 소양을 제가 커피에 대한 이제 소양을 알 수 있어요. 1번. 자, 먼 데서 온 콩이다. 한 번은 꼭 드셔야 돼요. 나는 바빠서 못 드리겠다. 나는 지금 졸립다. 이런 분 빼고는 다 드셔야 돼요. 1번. 계셔요. 네, 용기 있습니다. 2번. 이게 뭐죠? 으뜸되는 콩이야. 굉장히 많으시네요. 네. 커피 으뜸되는 콩이지? 네. 3번. 둥글둥글하잖아요. 둥그런. 4번. 근원원이다.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4번이 답이에요. 자, 근원원자는 원료할 때 쓰는 원자예요. 원산지 할 때 쓰는 원자. 그러니까 원두라는 말은 어떤 말이에요? 어떤 말이죠? 원료가 되는 콩이라는 뜻이에요. 무엇의 원료가 되는 콩이에요? 한 잔의 커피의 원료가 되는 콩이 원두였어요. 뭔가 좀 막 지어낸 듯한 느낌이 들지 않아요? 예전에는 30년 전만 하더라도 배전두라고 하는 일본어를 썼어요. 배전이라는 말을 썼어요. 근데 이제 한국말로 바꾸자 해가지고 원두라는 말을 만들어내게 된 거죠. 그러니까 30년 전에 국어사전에는 원두라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신조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두를 가지고 가압식으로 추출하는 방식으로 짜내면 에스프레소가 되는 거죠. 좀 좋지 않은 추억을 갖고 계시죠. 값이 싸서 한번 시켰다가 양도 적고 맛은 사약 같고. 네. 근데 이제 이게 박지성 같은 커피입니다. 이게 베이스가 돼가지고 여기다가 물을 희석하면 뭐가 되죠? 아메리카노가 되죠. 네. 그리고 우유를 부으면 라떼가 되는 거죠. 카페라떼가 뭐 어려운 게 아니라 커피 우유란 말이에요. 라떼는 이태리 말로 우유기 때문에 프랑스에서는 우유를 오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페 오레가 커피 우유라는 말이에요. 제가 그린 건데 이런 걸 라떼 아트라고 하는데요. 복날에 한 잔 들이키면 이제 몸보신이 될 것 같은 그런 어떤 라떼입니다. 이렇게 비둘기. 지금 갑작스럽게 통일이 올 것 같은 막 예감이 들고 있어요. 네. 남북 회담할 때 괜히 와인이나 그런 어떤 이상한 그 차 가지고 마시면서 회담하지 말고 저는 바리스타들이 멋있게 나가가지고요. 이렇게 아무 말 없이 한 잔에 비둘기를 그려가지고 서브를 하면 그냥 그 회담의 결과는 굉장히 좋게 나오지 않을까 이런 재밌는 상상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새 이제 대세입니다. 핸드드립 커피. 핸드드립은 콩글리시고요. 이제 서양 쪽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푸어 오버 혹은 매뉴얼 브루 이렇게 부릅니다. 네, 손으로 이제 내리는 건데 참 재밌어요. 왜 재밌냐면 기계도 필요 없어요. 전기세도 안 나가요. 단지 주전자랑 깔때기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내리는데 값은 기계로 내리는 에스프레소류의 커피의 2배예요. 적어도 2배 이상이에요. 그리고 비싸다는 얘기를 아무도 안 해. 굉장히 기술이 들어가 있을 것처럼 느끼나 봐요. 사실은 그렇게 큰 기술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핸드드립 커피는 요새 이제 카페에서 굉장히 많이 취급하고 있고, 저희 가베드림은 사실 이 핸드드립 커피에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면서 연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일본이 많이 발전시켰어요, 핸드드립을. 먼저 독일에서 개발되었지만, 근데 아무 나라도 표준화를 못 시키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이 표준화를 시키면 세계 표준화가 될 수 있는 지금 시대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표준화 시켜가지고 이제 말하자면은 권위, 어서리티도 갖게 되고 우리가 아류가 아니라 주류가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익스피리언스 비즈니스, 커피 비즈니스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경험을 줄 수 있는 비즈니스다. 굉장히 요새는 튀지 않으면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갖습니다. 아, 나 관심 없어. 그게 뭐야? 대관령을 넘어가는데 이제 소들이 나타납니다. 뭐 시큰둥하죠. 재미없죠. 근데 소 한 마리가 퍼플 카우예요. 퍼플 카우, 보랏빛 소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면 와, 저게 도대체 뭐야? 이상한 소 나타났다. 옆에 작은 사람 깨워가지고 창밖을 쳐다보려고 난리를 칩니다. 이제는 유니크한 뭔가 컨셉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태리다방, 천사다방, 별다방, 콩다방, 저희는 꿈다방 다 무언가 익스피어런스 체험을 주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늘 브레인스토밍을 무슨 체험을 고객 만족과 감동을 줄 수 있을까? 그래서 고객 기절이라는 말도 쓰는데 그러면서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있는데요. 재밌는 거는 별다방이 한국에 들어와서 에스프레소 문화, 기계식 커피 문화에 꽃을 피웠어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근데 재밌게도 별다방 1호점 오픈 멤버가 나와서 만든 게 홀리한 다방을 만들었어요. 홀리한 무슨 쓰예요. 네, 아시겠죠? 네. 근데 거기서 떨어져 나가가지고요. 점포 개발하던 분이 만든 브랜드가 톰다방이에요. 톰앤 무슨 다방이에요. 근데 이분은 커피에 대한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동생을 이제 커피를 공부를 시켜가지고 잘 운영을 하다가 지분 문제 때문에 떨어져 나가서 만든 게 커핀 구루 뭐 하는 그런 어떤 그런 브랜드가 생겼어요. 그리고 홀리한 다방을 만들었던 그분이 영입되어서 점포를 막 확산시켜 놓은 게 요새 미친 듯이 늘어나고 있는 카페배 하는 무슨 그런 브랜드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더 이상 이제 성장이 없다고 생각했는지 나가셔서 독립하셨어요. 그 망고 뭐 하는 그런 브랜드 또 창업을 하셨어요. 자, 우리의 많은 브랜드들이 어떻습니까? 거룩한 계보를 갖고 있어요? 그렇지가 않고요. 별다방에 메뉴를 그대로 벤치마킹했었던 아류를 양산해가지고 우리나라에 많은 브랜드들이 지금 확산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일본에서 저는 광고를 전공했어요. 광고 미디어를 전공했었는데 저는 아류를 저희 브랜드로 만들고 싶지 않았었거든요. 우리가 주류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봤더니 남들이 안 하는 걸 해야 돼. 못한다는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그 키워드, 말하자면 인사이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못한다는 게 뭘까? 카페에서 봤더니 핸드드립이었어요. 핸드드립 내리는 사람마다 맛이 다르대요. 그리고 너무 속도가 느려가지고 이거 한 잔 파는데 뭐 시간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니야? 그래서 프랜차이즈 레귤레이션이 생명인 프랜차이즈에서는 이거 하면 안 된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그럼 우리가 한번 이걸 해볼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저는 아카데미를 많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카데미에서부터 실험을 하는 거예요. 맛을 똑같이 내는 방법을 잘 표준화를 시켜보고 그리고 저는 처음엔 직영만 했어요. 직영을 샵에다가 적용을 해보니까 여기서 드시고 저기서 드셔도 맛이 다르다는 얘기가 고객 입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전문가적인 견제에서 보니까 에스프레소가 사실은 더 맛의 편차가 있더라고요. 머신의 노후화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바리스타의 그런 어떤 그때그때 컨디션에 따라서 에스프레소가 이제 맛에 있어서의 그런 어떤 바리에이션이 있지 핸드드립은 오히려 이 바리에이션의 폭이 적은 거죠. 그렇구나. 이게 어떻게 보면은 표준화를 하면 우리가 아류가 아니라 주류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되겠구나. 남들 못한다는 걸 해봐야 되겠구나.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핸드드립을 저희가 하게 됐고 지금은 이제 하리오, 카리타, 뭐 이런 고노 이런 일본식 드리퍼가 아니라 고종이라고 하는 저희가 드리퍼 자체 개발해가지고 저희만의 그런 수출 여과기를 가지고 또 커피를 내리고 이렇게 하나하나 국산화 시켜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비 루마컵을 튀어라. 그렇지 않으면 nobody will notice you. 아무도 우리를 알아차려주지 못할 거야. 이제 여기서 이제 굉장히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문제를 드릴게요. 우리 가베드림 직원들한테 제가 이런 어떤 화두를 던져줬어요. What is remarkable about 가베드림? 가베드림의 도대체 리마커블 포인트가 뭐야? 뭐 때문에 우리 성공할 것 같니? 첫 번째, 우리는 탁월한 맛이 있다고 자부를 해. 스페셜티 커피를 쓰니까. 일단 생두에서부터 좋은 빈을 잘 선별해가지고 사용하려고 노력하니까. 또 우리는 신선하게 유통을 위해서 보름 안에 다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유통, 그런 어떤 구조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여기다 에너지와 열정을 기울이고 있어. 세 번째, 우린 전문 바리스타를 아카데미에서부터 양산해가지고 샵으로 흘러들어가게 하니까 뭐 알바생 모집 이런 거 붙일 필요도 없고 굉장히 좋은 구조를 갖고 있잖아. 네 번째, 다양한 핸드드립 커피. 우리 퍼포먼스를 보여준 무언가를 해. 이 중에서 한 가지만 꼽는다면 도대체 뭐 때문에 우리가 성공할 것 같니? 라는 어떤 질문을 제가 직원들에게 했어요.
여러분들 이 중에 한 가지 꼽아보세요. 과연 뭘까요? 이거는 비단 커피숍 창업에만 국한되어진 얘기가 아니라 모든 외식 그런 창업에 다 적용되는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제가 학교에서 절대로 우리 학생들한테 커피를 열심히 배우고자 하는 아이들한테 이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지금 창업 강좌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맛. 리델 와인잔 아시죠? 굉장히 브랜드 있는 와인잔이에요. 여기다 와인을 따라주면은요, 이 와인 뭐야 맛있어 그래요. 근데 그 마트에서 이제 선물로 받은 와인잔이잖아요. 뭐 이렇게 이상하게 뭐 찍혀있고 막 이런 것들. 거기다가 똑같은 와인을 따라주면 이건 무슨 와인이냐 이러면서 시큰둥해요. 똑같은 와인인데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맛에는 선입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눈 감고 테스팅하면 다 펩시 맛있다라는 게 많아요. 스티커 붙이고 막 코카콜라랑 싸워서 이겨. 그런데 정작 우리는 들어가가지고 마트나 편의점에서 들고 나오는 거 코카콜라 들고 나오죠. 이거 뭔가 이상하나? 결정적인 광고가 하나 있었어요. 2,000원짜리 커피, 4,000원짜리 커피 맛보고 어떤 게 더 맛있어요? 그랬더니 역시 4,000원짜리가 향도 좋고 맛도 부드럽네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뒤에서 똑같은 커피였어요. 스마트 초이스 하세요. 맥다방 커피 뭐 이러면서 광고에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우리는 맛에 있어서 맛만 가지고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것들을 아셔야 돼요. 근데 맛은요, 커피에서 기본적으로 신선해야 건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맛있기 때문에 아주 베이스로 맛있게 깔아야 되는 거예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하지만 이게 다는 아니라는 거죠. 신선한 커피. 자, 그런데 이거 혼란합니다. 저희가 신선한 커피를 유통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애를 씀에도 불구하고요, 뭐 이런 광고들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따가지고 금방 써요. 불어도 내린 다음에 1시간 지나면 버려요. 콩다방 뭐 이러면서 다 신선하게 한다고 그래요. 커피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헷갈리는 거예요. 전문 바리스타? 마찬가지입니다. 대기업이니까 어련히 잘하겠어? 그러니까 중소 그런 어떤 우리 뭐 개인으로 하거나 중소 프랜차이즈들보다도 오히려 더 큰 대기업의 알바리스타들을 신뢰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바리스타가 아니라 알바리스타. 매뉴얼 가지고 그냥 만들어만 낼 수 있는. 이제 마지막 남았습니다. 다양한 핸드드립 커피. 이거는 말을 바꾸게 되면은요, 앞으로 핸드드립에 대한 문화가 꽃을 피우면 그 다음에는 저는 또 다른 새로운 추출의 문화가 오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사이폰일 거라고 생각하고, 또 다른 그런 많은 퍼포먼스를 보일 수 있는 추출 방법을 연구하고 있어요. 학교에서 아이들과도 연구하고, 저희 이제 자체적으로 R&D에서도 연구를 하는데요. 어쨌거나 핸드드립이라고 지금 얘기를 해놨지만 지금 핸드드립이 먹히니까 다른 데서는 흉내만 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요, 아주 디테일한 것들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대기업이 흉내낼 수 없는 다국적 기업들이, 그런 브랜드들이 할 수 없는 이 핸드드립에 대해서 저는 이게 현재로서는 유일한 리마커블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동의하시나요? 조금 여러분들의 의견과 다를 수는 있지만 저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핸드드립을 최초로 표준화한 프랜차이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핸드드립을 하는, 물론 에스프레소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는 에스프레소도 하지만 대신 저희는 다른 데서 할 수 없는 라떼 아트를 전부 다 바리스타들이 할 수 있는 실력들을 갖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라떼를 시켜도 다 그림이 그려져서 나오는 거죠. 하트나 나뭇잎이나 여러 가지 그림들이 그려져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저희는 더군다나 핸드드립까지. 그래서 저는 바를 낮춰가지고요, 그 안이 다 들여다 보이게 구조를 만들었어요. 마치 오픈 키친처럼. 근데 그러면 누가 부담스러워요? 그 안에서 일하는 바리스타들이 부담스럽겠죠. 하지만 저는 너희들의 움직임이 우리의 인테리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라떼 아트하고 핸드드립 할 때 커피 부풀어오는 거 보여주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고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굉장한 체험과 경험이 되는 거예요. 관심 있는 사람들 바에 앉는 거죠. 그리고 바리스타들하고 대화하면서 얼마든지 추출되는 과정을 보면서 궁금한 거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저희가 구조를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대기업들의 그런 프랜차이즈들의 바 구조는 어떻죠? 이만큼 높아가지고 알바리스타들의 머리만 보이죠. 네, 그리고 메뉴 주문하고 나서는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이 단절돼 버립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사실은 현대사회가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사람들은 대화에 굶주려서 카페 가더라도 나를 알아주는 카페, 내가 무언가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카페를 찾게 되기 마련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자, 저희 미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페라떼, 아메리카노, 카푸치노 외에는 두려워서 못 시키는 그런 어떤 분들에게 다양한 커피의 세계가 있다는 것들 좀 알려주고 싶고요. 무엇보다도 건강에 좋지 않은 그 벽다방 커피, 인스턴트 커피를
좀 신선한 원두 커피의 그런 문화로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미션을 가지고 있어요. 영국입니다. 영국 차의 나라라고 생각하지만, 홍차의 나라라고 생각하지만 요새는 커피를 굉장히 많이 마시게 되었어요. 뒤에 보시는 게 핸드 드립입니다. 이 드립을 하게 되면은요, 이 매출이 원두 커피를 음료로서 제공하는 것 외에 다각화가 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었어요. 일단 기구가 팔려나가고요, 여과지가 계속 끊임없이 팔려나가고요, 또 원두가 팔려나갑니다. 보고 냄새 맡고 만지고 경험하게 했더니 이렇게 퍼가는 거예요. 굉장히 사람들이 열광하면서 원두 커피를 사가는 그런 어떤 사례가 서양에도 있더라고요. 던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중앙에서 다 공급하는 방식이고, 여기 롯데에서 하고 있는 이 크리스피라고 하는 브랜드는 이렇게 만드는 것들을 보여주는,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그래서 따끈따끈한 뭔가를 먹을 것들에 대한 기대감을 주는 그런 어떤 퍼포먼스를 구현하고 있죠. 여러분들 어떤 도너츠가 더 맛있을 것 같으세요? 그래서 핸드드립 퍼포먼스, 핸드드립은 굉장히 느려 라고 하는 것들을 불식시키는 장면입니다. 동시에 2인용을 6잔을 내려요. 그럼 기계보다 적어도 3배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저는 체스 경기를 컴퓨터랑 사람이 하듯이 이 핸드드립도 마찬가지로 잘하는 바리스타와 전자동 커피 머신과 대결을 하는 거죠. 이런 이벤트를 해보고 싶어요. 누가 더 맛있게 많이 빨리 추출하나.